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음 난로입니다. 오늘 도착한 따뜻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결혼 5년 차 평범한 딸입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미국 텍사스에서 온 마크입니다. 덩치는 산만하지만 마음은 순두부처럼 여린 이 남자를 우리 아버지는 참 어려워하셨습니다. 오늘은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인 우리 아버지와 한국말은 서툴러도 마음 많은 한국인인 제 남편 마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남자는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 가장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가 신조인 분이시죠. 반면 제 남편 마크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스킨십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미국 남자입니다. 처음 마크를 인사시키러 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 나이스 투 미트 유 하며 와라 껴안으려던 마크를 보고 아버지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날 밥상머리에서의 정적은 아직도 제 등을 식은땀 나게 합니다. 결혼을 허락받긴 했지만 아버지와 마크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크가 서툰 한국어로 아버님 사랑해요라고 할 때마다 남자가 징그럽게 쓰리하며 헛기침을 하셨고 마크는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 늘 시무룩해하곤 했습니다. 마크는 늘 제게 물었습니다. 허니 아버님은 나 싫어해? 내가 부족해? 그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경상도 남자라 표현이 서툰 것뿐이라고 달랬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살아온 문화가 너무 달라서 영영 가까워질 수 없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던 지난달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다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만 잘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른이 넘으신 연세에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은 가족 모두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평소 강철 같던 아버지가 급격히 쇠약해지신 겁니다. 입맛이 없다며 병원 밥은 입에도 안 대셨고 살이 쏙 빠져 앙상해진 팔다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날 아버지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입맛 없다. 물만 다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잣죽도 쑤어보고 전복죽도 끓여봤지만 두 숟갈을 채 뜨지 못하고 물리셨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 마크의 손에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건 놀랍게도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소의 뼈 사골이었습니다. 마크 이게 다 뭐야? 제가 놀라 묻자 마크는 비장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번역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플 때 뼈 국물을 먹는다. 힘이 난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력 회복엔 사골국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 정육점에 가서 제일 좋은 뼈를 달라고 손짓 발짓을 다 해가며 사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골국이 어디 쉬운 요리인가요? 핏물을 빼고 불 조절을 하고 기름을 걷어내며 며칠을 고아야 하는 정성과 인내의 결정체잖아요. 라면 하나 겨우 끓이는 마크가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 고마운데 이건 너무 어려워. 엄마한테 부탁하자. 하지만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노. 내가 해. 아버님 위해 내가 해. 그날부터 마크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그 큰 덩치로 좁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뼈의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칼질로 뼈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다 손을 베이기도 했지만 밴드 하나 대충 감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지방 가득 구수한 냄새와 함께 열기가 차올랐습니다. 마크는 가스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여 물이 넘칠까 불이 꺼질까 의자를 가져다 놓고 밤새 냄비 앞을 지켰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도 화들짝 놀라 깨서 국자를 접고 위에 뜨는 기름을 숟가락으로 일일이 걷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가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가스불을 켜놓고 있었으니 부엌은 사우나처럼 더웠는데 마크의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은 캥했지만 냄비 안에서는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고 마서방.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제 내가 할 테니 들어가 자게. 라고 말리셨지만 마크는 아니에요. 어머니 정성이 중요해요. 한국 스타일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마크는 정말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않고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뽀얀 진국.
마크는 가장 예쁜 국그릇을 꺼내 국을 담고 밥을 말아 소금과 파를 곁들여 쟁반에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식사 하세요. 방 안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마크의 손은 데인 자국과 베인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핏물을 빼느라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고기 누린내가 섞인 냄새가 났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밥상과 땀범벅이 된 파란 눈의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이걸 자네가 했나? 네, 아버님. 몸보신 하세요. 빨리 나으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뽀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꿀꺽. 목을 대가 넘어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는 잔뜩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짜요? 싱거워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또 한 숟갈 그리고 또 한 숟갈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시는 걸까? 놀란 제가 다가가려는데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국이다. 아주 진국이야.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마크를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이다. 고생했다 우리 사위. 우리 사위. 그 한마디에 마크의 파란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아프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마크는 덩치 큰 아이처럼 엉엉 울며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크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투박한 손으로 마크의 땀 젖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안 아플게. 자네가 끓여준 약 먹고 내가 벌떡 일어나야지 울지 말게 사내 자식이. 그날 아버지는 밥 한 그릇을 국물까지 싹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요? 아버지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마크 자랑하느라 바쁘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안 하는 공국을 우리 미국 사위가 끓였어. 이틀 밤을 새워서.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어. 마크는 이제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목욕탕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누군가를 위하는 진심이라는 재료가 들어간다면 그 어떤 음식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투박하지만 뜨끈했던 마크의 공국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평에서 행복한 딸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난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